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도 웃었고, 아이 낳을 때도 웃었고, 시집살이 할 때도 웃었습니다. 화가 나도 웃었고, 서러워도 웃었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도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아내의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니까 집안이 편했습니다. 아내가 참아주니까 갈등이 없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큰 싸움을 한 것도 누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여전히 빨래를 했고, 여전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사라진 이유가 이미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걸. 1983년 봄이었습니다. 중매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아내의 웃음에 반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아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웃었고, 길을 걸으면서도 웃었고, 헤어질 때도 다음에 또 봬요 하며 웃었습니다. 중매를 선 아주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처자는 성격이 참 좋아. 결혼해서도 고생 안 시킬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었죠. 미안해, 돈 좀 모으면 더 좋은 데로 이사 갈게. 제가 미안해하며 말했을 때 아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시작하는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때 저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제 월급은 35만 원이었습니다. 방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빠듯했죠. 여보, 이번 달은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뜰하게 쓸게요. 그러고는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만큼은 꼬박꼬박 해줬습니다. 본인은 국에 밥 말아 먹으면서요. 결혼 1년 차,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하는데 그래도 매일 아침 밥을 차려줬습니다. 당신은 회사 가야 하니까 밥은 먹고 가야죠.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토하면서도 웃었습니다. 결혼 2년 차,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밤에 애가 울면 아내가 일어나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토닥여 재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애가 울었어 하고 물으면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근데 금방 잤어. 걱정 마. 결혼 3년 차.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집안이 왜 이래? 먼지 좀 닦지. 애 기저귀가 왜 이렇게 젖어 있어? 국이 싱겁네. 소금을 더 넣어야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네 알겠습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참 착해. 시어머니 잔소리에도 화 한 번 안 내. 하지만 그건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직장 동료들과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 12시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늘 거실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 당신 들어올 때까지 자면 문 열어주기가 늦잖아요. 괜찮아요. 다 살다 보면 그런 거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참자.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7년 차.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갔고 낚시를 가고 등산을 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기로 했어. 네. 다음 주말엔 낚시 가도 돼. 네. 아내는 늘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간 주말 아내는 혼자서 두 아이를 돌봤습니다. 큰애는 밥 달라고 보채고 둘째는 울어대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집에 있는 돈 좀 써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한 2천만 원 정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돈은 아내가 10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반찬값 아끼고 옷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모은 돈. 하지만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사업 잘 되면 되죠 뭐. 저는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혼 15년 차.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원비며 준비물이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새벽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7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애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또 밥을 차렸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애들 학교는 보내야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내가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바빴고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내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내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 맛없어. 같은 말만 하셨죠. 아내는 그 모든 걸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웃으면서요. 결혼 25년 차 큰아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아내는 석 달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단 준비하고 이불 맞추고 예식장 알아보고 모든 걸 아내가 혼자 했습니다. 저는 알아서 잘해하고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결혼식 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 참 좋으시네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은 웃음.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느낀 이질감이었습니다. 결혼 30년. 아이들은 다 컸고 정년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리 없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저를 깨웁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때? 오늘은 뭘 하고 싶어? 출근하면 아내는 혼자 집을 치우고 장을 보고 혼자 점심을 먹고 다시 저녁을 준비합니다. 밤이 되면 저는 TV를 보고 아내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늘 같은 말.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아내는 40년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는 하루를. 이게 아내의 하루였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하루. 그렇게 아내의 인생은 아무도 묻지 않는 사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국이 조금 짰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오늘 국은 좀 짜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 미안해요. 다음엔 싱겁게 할게요 하며 웃었을 겁니다. 이날은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보,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응.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어 자지 않고. 그냥요. 몸 어디 안 좋아. 아니요. 그럼 왜 그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놨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어. 제가 말해도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왜 요즘 말이 없어?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볼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몰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한번 와서 봐. 주말에 큰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아들에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지쳐 보여요. 그러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세요.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참고 사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엄마를.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요? 당신이 왜 그런지 나한테 말해줘.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제 웃는 게 힘들어요. 무슨 40년을 웃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힘들어도 웃고 서러워도 웃고 속상해도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하실 때도 웃었어요. 당신이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올 때도 웃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반찬을 못해도, 제가 새벽 시장에 나가도, 혼자 아이들을 키워도 다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아세요? 웃지 않으면 당신이 불편해할까 봐요. 웃지 않으면 집안이 무거워질까 봐요. 웃지 않으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힘들지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고, 저도 슬프고, 저도 화가 나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당신은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혼자 삼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어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내이기 전에 저예요. 내 이름이 있는 한 사람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그걸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오늘 어땠어? 당신은 뭐 하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친구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어요. 새 옷도 사고 싶고, 미용실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당신은 돈 아깝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 쓸 바에 나이 들어서 뭐하러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인생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시집 오기 전에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 포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 집 때문에.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싶어요. 더 이상 참지 않고 싶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힘든지 물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고, 아내가 말이 없으니까 별일 없는 줄 알았고, 아내가 참으니까 이해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은 행복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웃지 않으면 공격받을 것 같아서, 웃지 않으면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웃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웃었던 겁니다. 아내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으니까. 말해봤자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아내의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이게 아내의 역할이니까. 이게 엄마의 몫이니까. 이게 여자의 삶이니까. 그래서 참았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면 제가 변해야 하니까. 제가 불편해지니까. 제가 노력해야 하니까. 그래서 모른 척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 너무 가볍습니다. 용서해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랑해.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조퇴를 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에서 처음 내는 조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을 샀습니다. 장미 한 다발, 그리고 케이크도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저는 꽃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아내는 멍하니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아니, 특별한 날은 아니고. 저는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고맙다는 말 못해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케이크도 샀어.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어때? 힘들지? 하고 싶은 거 있어? 그제야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꽃꽂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 그럼 배워. 돈이
걱정하지 마. 내가 벌면 돼.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그럼 가. 어디 가고 싶은데? 제주도요.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데 저만 늘 못 갔거든요. 다음 달에 가. 내가 비행기표 예매해 줄게.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할게.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당신 좀 쉬어. 서툴렀지만 밥을 지었습니다. 국은 너무 싱겁게 끓여서 간장을 더 넣어야 했고, 계란 프라이는 타서 다시 해야 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맛이 어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변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닦을게. 당신은 행주질만 해. 빨래를 함께 널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거는 거야? 그냥 집게로 이렇게. 장을 함께 보러 갔습니다. 오늘은 뭐 살까? 당근이랑 양파가 떨어졌어요. 그래, 그럼 같이 고르자. 그리고 무엇보다 물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오늘은 어땠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당신 생각은 어때? 처음엔 아내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아내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영화관에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 가봐. 미용실에서 파마도 하고 싶었어요. 그럼 해. 예쁘게 하고 와. 새 옷도 사고 싶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그 소원들이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소박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조차 40년 동안 못했다는 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첫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사람들도 좋고. 그래, 다행이다. 오늘 만든 거예요. 아내가 작은 꽃꽂이를 내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예뻤습니다. 우와,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진짜 예쁘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불편한 거였구나. 40년 동안 아내가 해준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말수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자주 웃었습니다. 여행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밤새 얘기하고. 아내는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새 옷을 샀습니다. 밝은 색깔의 블라우스와 치마. 어때요? 예쁘죠? 응, 진짜 예뻐. 당신한테 잘 어울려. 파마도 했어요. 진짜네, 훨씬 젊어 보여.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혼자 영화관에도 가고, 카페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영화 보고 왔어요. 혼자 보니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 뭐 봤는데? 로맨스 영화요. 당신은 안 좋아하잖아요. 미안해, 다음엔 같이 보자. 당신이 보고 싶은 거로. 정말요? 응. 아내가 또 웃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 40주년 기념일입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처음 만났던 그 다방에 갔습니다. 40년 전 중매로 처음 만났던 그곳. 다방은 이제 카페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기억나? 네, 그때 당신이 커피를 쏟았잖아요. 맞아, 긴장해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해.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는요. 예전보다는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못하겠어요. 40년의 상처가 6개월 만에 다 낫진 않으니까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늦었지만 변해주려고 해줘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40년 동안 참아줘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아내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상대방이 웃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물어보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변화하려는 용기라는 것을. 늦었지만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웃고만 있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오늘 어땠어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행복한지라고.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평생 삼켜왔던 이야기들을,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을, 너무 늦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웃음은 진짜 웃음인가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상대방의 웃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어본 게 언제인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웃음을 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